안녕하세요. 민주시민 프로젝트 강의를 맡고 있는 교사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민주시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일반화된 문장을 민주주의 발전 과정 그리고 삶의 문제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 이 부분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는 이렇게 수많은 과정과 또 그에 대한 좌절 또 성공 등의 경험으로 그에 대한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희생 덕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일반화된 문장에서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한 다음 그 삶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삶의 문제로 저는 동아리 만들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프로젝트 자체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아는 것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프로젝트에서 좀 더 추가했던 것이 민주주의는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목소리 내는 경험을 더 심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천동 안전골목 만들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해보고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봄으로써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가는 과정을 한번 밟아보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또 삶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삶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만 알고 있어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참여해보고 목소리 내보며 그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우리 삶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이러한 배움을 전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전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움의 전이란 알면서 이렇게 그치지 않고 삶에서 녹여내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배움의 내용을 그냥 알았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움 내용을 비슷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 상황은 그때 배웠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때 배웠던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전용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학생 스스로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배움이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내면화된 것이 자연스럽게 비슷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배움의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1차시 때도 얘기 드렸듯이 프로젝트는 삶의 문제,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해결력이 길러졌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기능들을 익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비슷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진짜 배웠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움의 전이야말로 이 배움의 전이가 관찰되는 학생이야말로 배움이 완성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배움의 전이가 곧 배움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관찰한 학생들의 배움의 전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급식실 안전하게 바꾸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뭐 급식실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배움의 전의는 아까도 계속 누차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조성해주는 환경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죠.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줄무늬 옷을 입은 이 여학생은 사실 밥을 먹다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교실에 와서 얘기를 했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급식실에서는 대화를 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우리 밥 먹는 부분이 코너 도는 데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 반은 그 급식을 받고 코너 돌아서 들어와서 바로 앉는 데가 있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밥을 다 먹고 급식판을 가지고 나갈 때 저 코너의 반대편에서 오는 급식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 사실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코너 사이에서 부딪힐 뻔한 적들이 사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텐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밥을 학생들보다 조금 늦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경험이 크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학생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좀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로 한두 번 정도 살짝 부딪힐 뻔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부딪혀서 뭐 다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충분히 이렇게 부딪힐 만한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좀 제가 한번 해결해 보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봤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이 학생의 말은 우리가 앉고 있는, 우리가 밥 먹는 이 위치 반대편에 큰 거울을 설치해 주면 그 거울을 보면 반대편 학생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가끔 우리 도로에 보면 삼거리 같을 때 이 꺾이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면 볼록한 거울을 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달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이 혹시 선생님의 권한으로 그 거울을 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급식실은 선생님의 소관이 아니다. 선생님이 달자고 건의는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또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좀 발을 빼보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참여에 대한 전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와 목소리 내기에 대한 전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발을 빼고 학생에게 제가 되물었어요. 혹시 누가 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을 해낼 수 있을지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니? 그리고 네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도 참여와 목소리 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인지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전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인지 자기가 꼭 해결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찾아간 사람이 교무실에 있는 교감 선생님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좀 놀라운 건 그냥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예전에 왜 3차 시였나요? 우리 동아리 만들기 하는 거 제가 강의 드렸잖아요. 동아리 만들기 할 때 보면 동아리 신청서를 써갔죠. 그 양식을 저한테 받아갔더니 그걸 동아리 신청서를 지우고 거기에다가 안전한 급식실 만들기 뭐 요청서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거울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적고 난 뒤에 친구들에게 서명을 받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서명을 다 받고 교감 선생님에게 그 종이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서 물었어요. 네가 적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 하러 가니까 동아리도 이렇게 서명 받는데 이 정도 서명은 받아야 교감 선생님이 제 말 들어주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옳다구나 싶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이 학생의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잘 들으시고 난 뒤에 급식 선생님하고 이 학생하고 세 명이서 의논을 했대요. 거울을 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급식 선생님은 거울 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셨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달게 되면 기둥에다 달아야 되는데 다른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쪽의 주변 학생들은 먼지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리고 거울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게 떨어지거나 뭐 잘못 달렸을 경우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등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급식실 영양사 선생님, 그다음에 이 학생 3명이서 머리를 다시 짜내 본 결과 그러면 간단하게 선을 그어주자 학생들에게. 그리고 바닥에 발자국 표시를 해서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을 다르게 하자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선을 긋거나 아니면은 뭐 선을 나타내는 표지편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 앞에 급식을 잔반을 버리러 가는 길과 급식을 받고 오는 길을 이 표지선으로 구별하게 되었고 한동안 교감 선생님이 이 표지선 앞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더라고요. 이쪽은 들어가는 줄이다, 이쪽은 나가는 줄이다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 급식실은 좀 더 안전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사실 이 학생이 이 급식실에 안전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언제 큰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를 자기가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어가면서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여와 그리고 목소리 내기를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배움의 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학생들이 배움의 전이를 이룰 때가 있는데요. 이때 교사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는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독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실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 학생이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이걸 해결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주면 이 학생이 전이하는 그 동력은 상당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반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누구랑 해결하면 좋겠냐, 근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서류를 만들어서 교감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한 발 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루고 난 뒤에는 충분히 이걸 인정해 줘야죠. 학생들에게 저는 전체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이 친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급식실이 바뀌지 않았니? 이 과정은 왜 필요하냐면요. 학생들이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저것도 삶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참여해 볼까? 아니면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걸 한번 적용해 볼까? 근데 대다수 학생은 선뜻 나서기가 힘듭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뭐해? 애들이 귀찮게 할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급식실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라는 과정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용기가 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 거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분명히 옳은 일일 거야 라고 좀 더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거죠. 사실 저 말고도 이 교감 선생님의 역할도 대단히 컸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보다시피 교감 선생님이 거울을 달지 못했고 이 선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번에도 같이 의논을 했지만 한 번 더 주시시켜주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줬었어요. 그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선생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감 선생님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네. 정말 교감 선생님이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네 라고 학생들이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 전이는 더 활발하게 시작될 수 있죠. 급식실 안전하게 바꾸기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교감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또 그에 대해서 교감 선생님하고 한번 회의를 할 때까지 한번 일주일 정도 소요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맨 처음부터 이것부터 제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이의 시작이자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전이할 수 있구나, 저렇게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을 선생님들이나 학교는 받아주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의 전이는 반티 만들기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와보면
반티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이제 학급마다 학교에서 이제 돈을 좀 줘요. 학생들하고 이제 1년 살아갈 때 뭐 과자도 사줄 수 있고 같이 뭐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등등의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학생들 사주세요 하는 돈을 좀 줍니다. 한 명당 8천 원 정도니까 20몇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애들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돈 이만큼 있다. 이건 뭐에 쓸래? 사실 요거는 조금 문제 상황을 제가 약간은 제시해 주는 편이죠. 뭐에 쓸래? 라니까 아들이 뭐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먹는 걸로 때우기에는 좀 돈이 아까우니까 남는 거 있는 걸로 해요. 하다가 자기들끼리 얘기 나온 게 반티 만들기였습니다. 반티는 사실 현장에 나와보시면 다들 잘 만듭니다. 근데 반티 만드는 대부분의 방법들은 한두 명의 학생이 혹은 선생님이 예쁜 색깔 하나 집어서 학급에 상징될 만한 로고 하나 박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껏 학생들 참여한다고 하면 미술 좀 잘하는 학생 그렇게 좀 참여를 하는 편이죠. 저는 그게 사실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티를 어떻게 만들래? 물론 학생들이 민주시민 프로젝트를 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 예쁜 색, 무슨 색 그냥 꾸미고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공모전을 하자는 거예요. 각자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을 보고 같이 토의해보고 어느 것이 제일 예쁘고 어느 것이 우리 반의 상징적인지를 더 토론해보고 토론의 결과가 나지 않으면 투표하자. 이런 식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전이하는 내용의 이야기들 학생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모전을 시작했죠. 제가 바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반티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면 자기들이 반티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모전을 하면 좀 더 예쁜 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합당하다 싶어서 그래 하루를 더 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줄 수 없지만 과제로 여러분이 반티 살펴보는 거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막 반티 관련된 사이트 막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하루 다음날 지난 뒤에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하루 벌었는데 그 하루 벗는 동안 이 티셔츠의 틀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색도 칠하고 어떤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반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25개의 반티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할래 하고 학생들끼리 토의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께 더 낫다. 근데 막상 보니까 내 거보단 저 친구께 더 나은 것 같다 등등이죠. 근데 뭐 토의를 해봐도 이 토의가 그냥 그냥 좀 제자리 돈을 듯이 그냥 헛바퀴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아이고 저것도 이쁘네, 뭐 이런 식의 토의가 지속되길래 토의의 기준을 좀 정해보자. 그러니까 이 반티를 고를 때 기준을 좀 정해보자라고 제가 좀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예쁘기도 좀 예쁜 거,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잡더라고요. 근데 예쁜 거는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반을 잘 나타내는가, 우리 반을 잘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이제 뭐 제가 그냥 토의를 해보라고 한 뒤에 학생들이 시간을 1시간 달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게 한번 본격적으로 토의를 해보고 그게 정한되면 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학생들이 1시간을 달라고 해서 제가 1시간을 줬습니다. 1시간을 주자 자기네들이 어느 것이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의 반을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경론을 벌이더라고요. 우리 반을 잘 나타내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고 우리 반 애들도 굉장히 열정이 많으니까 열정이 느껴지는 반티여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곰이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곰이 들어간 반티여야 한다. 등등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해병대 옷과 비슷한 반티가 많이 집중되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반발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군대도 아니고 이게 왜 반티가 되어야 되느냐. 열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열정이 너무 강하니까 차분해지자는 의미에서 파란색으로 하자,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결국에는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투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실제로 투표 용지로 뭐 비밀 투표를 보장해가면서 이렇게 투표하지는 않았고요. 스티커로 이렇게 탁탁탁탁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비밀이 보장되는 투표로 보통 선거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 원칙 4대 원칙을 다 지켜가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수업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투표했는 흔적입니다. 1등으로 뽑힌 것은 빨간색 그 해병대스러운 반티였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저는 이 반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누차 이거 진짜 괜찮겠냐, 진짜 괜찮겠냐 물었는데 학생들은 이건 무조건 좋고 선생님 뒤엎을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자기네들 뽑은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뒤엎고 싶어 하는 눈치를 벌써 챘나 봐요. 그래서 절대 뒤엎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손 못 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반티를 이제 반티 제작하는 곳에다가 제가 맡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요. 요즘에는 반티 만드는 곳에 우리가 손으로 제작을 해가면 거기 디자이너들이 뭐 철딱같이 이렇게 실제 피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요 디자인을 실제로 드렸는데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팔에 있는 밀리터리 부분이 이걸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학생들에게 또 던졌습니다. 야, 이거 밀리터리 안 된단다. 빨간색은 된단다.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피색이다. 해병대는 피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리터리 룩은 합의 결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사실 합의 과정을 그렇게 많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돈으로 안 된다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갑자기 의논을 막 거치더니만 그럼 그 대신 뒤에 황금색 글자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곤병대라고. 해병대의 해자를 빼고 거기에다가 선생님의 별명이 곰을 넣자. 그래서 곤병대라고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촌스럽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촌스럽게 가지? 라고 생각해서 다시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할 거 맞냐고. 정말 피색에다가 황금색으로 곤병대라고 적을 거 맞냐? 이거 후회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또 저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뒤집을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합의 본 거잖아요. 라고 해서 다시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그러자 사실 업체도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거 학생들의 의견이 맞느냐? 학생들에게 합의 본 거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업체 디자이너라도 피색으로 티를 만들어 주시고 뒤에 황금색 글자로 곤병대라고 적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조금 의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맞다. 학생들에게 줌으로 연결시켜 드릴까 하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하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곤병대라고 적혀 있는 우리 반 반티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다른 반 반티가 슬슬 이제 도착하고부터입니다. 솔직히 다른 반 반티는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피색에 곤병대라고 황금색 글자가 적혀 있는 반티잖아요. 학생들이 혹시 지금 바꿀 순 없죠?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뒤집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택하신 거잖니?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반티가 도착했을 때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촌스럽지? 이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반티를 입고 밥을 먹는데 모두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이때 유일하게 한 명만 돌아보면서 V자를 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웃음 짓고 있는 남학생이 한 명 있죠. 이 친구가 맞습니다. 이 반티를 공모전 때 디자인한 친구입니다. 이래서 학생들이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때 시사 수업 중에 배웠던 브렉시트 얘기도 하면서 왜 자기네들의 선택을 후회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방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친구는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찬성표를 던졌고 선생님이 괜찮겠냐고 했을 때 무조건 괜찮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숙고하는 마음을 길러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배움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정하세요 혹은 몇몇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발휘하면서 이 반티를 정했다는 것 자체에서 배움이 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기쁘기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더 얻게 된 수학이라면 사실 우리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학생들도 이 반티를 뽑을 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스스로도 자인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때도 내가 이 결정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결정에서 후회될 만한 짓은 없는가?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것은 아닌가? 자신의 행동을 반추해보고 숙고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이해했고, 저는 그 경험적으로 이해한 생각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 공병대 옷을 볼 때마다 크게 웃어 주었어요. 물론 저는 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무조건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니들의 선택이지 내 선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 배움의 전의는 할로윈 파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이라 할로윈이 언젠지도 모릅니다. 근데 10월 초였나요? 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희 반 할로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생각해 볼게 라고 해서 걔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명의 학생이 오더니만 선생님 저희 할로윈 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봐라 싶어서 그 3명을 불러서 너희 짰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약간 똑똑한 것이 이게 한 번에 여러 명이 와서 얘기하지 않고 한 명씩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부탁할 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사실 그렇잖아요. 한 번에 와서 얘기하면 알았다 혹은 뭐 그건 안 돼 하고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얘기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노려서인지 한 명씩 한 명씩 와서 계속 할로윈 해요 할로윈 해요 할로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다 불러서 얘네들 짰냐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할로윈 나 이게 뭔지도 잘 몰라 라고 하니까 애들이 저희가 참여해서 목소리 내어 만들겠습니다. 약간 배움의 전의를 좀 이용하는가 싶기도 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배움의 전의를 하겠다는데 제가 뭐 특별히 말릴 수도 없어서 대신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다. 니들이 할로윈 파티 하는데 꼴랑 2시간밖에 줄 수는 없다. 2시간도 솔직히 진도가 바쁜 나로서는 많이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4시간 정도를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걸 네 맘대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확신하느냐? 했더니 미술교과에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로윈 파티 꾸미는 거에 쓰면 될 것 같고, 할로윈 파티에 전등을 달 건데 그거 우리 과학 시간에 보면 전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부분의 끝에 보면 전기용품 간단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또 2시간 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교과를 어디서 쓰고 끌어당기면 되는지를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니들 그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 하니까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할 때 전부 다 교과 그런 식으로 몇 시간씩 떼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좋다. 내가 체육 시간에서 또 2시간 빼고, 과학 시간에서 2시간 빼고, 미술 시간에서 2시간 빼서 준비하는 건 4시간 주고 2시간은 너희들 활동 시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간 어느 날 또 학생이 찾아오더라고요. 선생님, 학급 경비 좀 남은 거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거 반티 할 때 다 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또 했죠. 그럼 우리 교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학급에 돈 좀 달라고 하고 올게요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왜? 그러니까 할로윈 파티 할 때 용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교무실 가서 교감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하는 거였죠. 물론 학교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민주적 의식이 이렇게 전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급히 맞고, 사실은 선생님에게 돈이 좀 있다. 개인 돈이 당연히 아니고 내가 인성 동아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인성 동아리 대상자가 너희들이고 내가 사실 이거를 보드게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동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활동을 하거나 또 선생님들끼리 활동을 할 때 교육청에서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 자금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 동아리를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활동비를 줘요. 사실 저는 학생들하고 인성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겠다고 교육청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20만 원 정도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반, 그러니까 옆반 2반 3반 회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자기들도 한대요. 그러니까 1, 2, 3반 다 합쳐서
준비물 돈으로 50만 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5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야, 50만 원 좀 크지 않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가더니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목록으로 쫙 가져오더라고요. 이런 물품 빌려야 되고 이런 의상 사야 되고 물품들 빌리고 그다음에 이거 꾸밀 때 재료비가 얼마나 들고 등등등등등등 하면서 그 밑에다가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도 잘 적어 놨어요. 뭐 초대장을 다 전교생 걸 다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색칠 다 해서. 그까지 해왔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인성 동아리 돈이 든 카드를 줬어요. 사와라. 그러더니 얘네들이 온갖 마트와 그 다음에 뭐 에스다 같은 걸 다 뒤져서 정말 50만 원치를 사왔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선생님은 멀뚱멀뚱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2시간 동안 할 프로그램도 다 짰죠. 그리고는 학교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교사가 퇴근할 때가 다 돼서 집에 제발 가라 할 때까지 꾸미고 또 꾸몄죠. 1, 2, 3반이 다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진과 보는 것과 같이 할로윈 파티를 시작을 했죠. 또 기특한 것은 사실 학생들이 먹고 즐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할로윈의 유래라든지 할로윈과 비슷한 세계 각국의 뭐 전통적인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퀴즈쇼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체육으로 다 넣으려고 했는데 체육이 아니라 창체와 사회로 넣게 되었어요. 사실 사회에 보면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나오거든요. 그거랑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크게 칭찬하고 그렇다 너희들 정말 학급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고 뭐 자기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것이 바로 배움의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반 학생들은 실제로 배웠던 민주시민 프로젝트의 일반화된 문장,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내면화하고 실제로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스스로 제안하며 또 이 해결책들을 스스로 실제로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민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렇게 배움의 전이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 즉 일반화된 문장이 실제로 내면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전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진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삶의 문제를 발견할 기회가 적어서 혹은 삶의 문제를 발견을 했지만 이것을 나설 용기가 없어서 전의를 하는 기회를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렇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이 일반화된 문장을 배우는 활동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 이것을 확실하게 잘 해나가면 당연히 성적을 줍니다. 성적을 높게 주는데요. 전이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면 저는 더 평가를 높여주는 거죠. 물론 그 삶의 문제를 발견을 못한다거나 하긴 발견했더라도 용기가 없어서 이것을 행동하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전이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삶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완벽하게 내면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삶의 문제를 많이 발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발견을 못한다면 그 역시도 이것이 완벽하게 내면화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용기를 내서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이것은 내면화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는 것도 당연히 배움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를 할 때도 저는 배움의 내용을 잘 따라왔다면 학생들이 배움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요.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배움이 내면화돼서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평가를 내립니다.
당연히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그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보는 자기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것을 용기 있게 해보라라고 계속 독려는 해줘야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민주시민 프로젝트는 일반화된 문장,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였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일반화된 문장을 굉장히 귀따갑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반화된 문장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학생들과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다. 그에 대해서는 많은 그 도전과 실패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성과로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리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일반화된 문장을 이해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려면 참여와 목소리 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배움을 전이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관찰을 했죠. 이렇게 민주시민 프로젝트는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일반화된 문장을 학생들이 잘 내면화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내면화된 배움을 고스란히 사회에 가서도 적용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